오늘도 병철 씨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그는 이상하게 숨이 가빴습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이런 결론에 닿았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를 존중해준 이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오늘 마음의 아침에서는 칭찬이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정말 움직이는 말은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다산이 머물던 유배지는 세상이 밀어낸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도 있었고, 억울함을 품은 이도 있었고, 조용히 세월만 견디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밝았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당신 참 대단하오. 그런데 다산의 눈에는 이상한 장면이 자주 보였습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못하고 어딘가 굳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어느 마당 함께 일을 나누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곁에선 이를 보며 말합니다. 참 잘하고 있네. 요즘 아주 기특하네. 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의 손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걸렸습니다. 지금 이 기대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부담. 칭찬이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 속에 이만큼은 계속 해달라는 조건이 조용히 숨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무거워집니다. 같은 유배지의 또 다른 날,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이가 돌을 쌓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조금 기울자 옆에 있던 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대가 놓고 싶은 대로 한번 놓아보시죠. 그 말에는 칭찬도 꾸지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판단을 믿겠다는 고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손끝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잘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는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등을 조용히 떠받쳤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반복됩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았다. 역시 당신 덕분이다. 라는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 한숨을 길게 내쉰 적이 있지요.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말을 들은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곧게 서는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본 것도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칭찬은 순간의 감정을 흔들고 존중은 그 사람의 의지를 깨웁니다. 칭찬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따뜻하지만 그 온기는 쉽게 식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감정 위에 세운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존중은 의지의 언어입니다. 그대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대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대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말들 앞에서 사람은 잠시 고개를 들고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따뜻하지만 그 온기는 쉽게 식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감정 위에 세운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존중은 의지의 언어입니다. 그대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대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대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말들 앞에서 사람은 잠시 고개를 들고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의 말에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자신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존중의 말과 태도를 받은 이들은 칭찬은 많지 않았어도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일장은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를 세워주는 존중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마주한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존중이 어떻게 사람의 걸음을 바꾸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칭찬을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를 세워주는 존중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질문이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등을 숙이게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온 이였지요. 그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일을 맡아 서툴지만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자꾸 느려지고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이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참 기특하네. 목소리는 따뜻했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툰 이의 손이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기대에 맞춰야 하겠구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한 곳이 조여오는 느낌, 그것을 다산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은 분명 좋은 말이지만 어떤 칭찬은 사람을 가볍게 하지 못하고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다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 자체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서 있는 자리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 칭찬은 지금 이만큼은 계속하라는 기대에 기초한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달라는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예민하게 느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이 자라납니다. 다산은 이런 장면을 유배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던 이가 혼자 남았을 때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의 말에 기대어 서는 법만 배웠을 뿐 자기 안에서 힘을 세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칭찬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히 건네지는 믿음의 눈빛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어준 이의 시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 다른 날, 다산은 논두렁을 함께 정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가 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죠. 하지만 손에 익지 않아 돌이 자꾸 기울고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네. 참 열심히 하네. 서툰 이는 더 긴장했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서 손이 더 굳어졌습니다. 칭찬을 들은 순간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또 다른 이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대가 놓고 싶은 대로 놓아보시오. 목소리는 낮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서툰 이는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손에 굳은 힘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눈으로 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단단히 쌓을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며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고 느끼는 순간에 비로소 나옵니다. 다산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이치를 보았습니다. 칭찬은 귀를 흔들고 존중은 등 뒤를 떠받친다는 사실을. 칭찬은 나를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자칫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중의 말은 나의 자리를 조금 뒤에서 받쳐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 판단을 믿겠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를 찬양하는 대신 앞으로 걸어갈 나를 세워줍니다. 다산은 이런 말을 의지를 깨우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움직이는 힘은 감정의 들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라고 여겼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남의 칭찬에 길들여진 이들은 혼자 남았을 때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깊은 존중을 경험한 이들은 외로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나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상대를 들뜨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말이라고. 현대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장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칭찬의 언어로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당신 덕분이야. 역시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말 뒤에 숨은 기대를 나는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런 말을 들은 날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좋다고 느끼는 쪽으로 가보지요. 그 말은 화려하지 않고 귀에 남는 칭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이 옳다고 느끼는가?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크고 화려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방향 때문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 말은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말이 서 있던 마음의 자리는 오래 남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흔들고 존중이 사람을 일으키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칭찬은 말의 단맛에 머물지만 존중은 마음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또 다른 장면을 기록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마다 맞네, 잘하네, 대단하네 라는 밝은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자주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대답은 빠르고 고개는 자주 끄덕였지만 정작 상대의 말 깊이는 닿지 못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마음은 멀리 있는 느낌. 상대 역시 그것을 금세 느꼈습니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빨리 이 대화를 마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상대의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급하게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조금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에는 칭찬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단순한 요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꾸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안에 있는 말을 꺼내놓으면 되었습니다. 존중은 언제나 사람을 자기 자리에서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코 빛나는 말에서 오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말 뒤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믿어준 이의 고요한 등 뒤를 따릅니다. 그 고요함은 꾸밈이 없고
욕심이 없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흘러나온 말만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말의 모양을 바꾸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말투를 더 부드럽게, 표현을 더 세련되게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자리라면 아무리 다정한 말을 쏟아내도 상대의 마음은 언젠가 지쳐갑니다. 반대로 그 자리가 상대 안에 힘을 믿어주는 자리라면 말이 짧아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다산의 시선을 빌려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움직입니다. 말은 순간을 흔들지만 시선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도 밝은 말을 자주 건네지만 그 시선 속에 상대를 다루려는 마음이 섞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한켠에 피로가 남습니다. 다음 만남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서면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높여준 말보다 자신을 바로 세워준 시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오래 바라보며 얻은 통찰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움직이는 말 뒤에는 언제나 말보다 깊은 태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귀를 스치고 태도는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을 4가지 태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상대의 판단을 빼앗지 않는 태도, 속도를 앞서가지 않는 태도, 힘이 있다고 먼저 믿어주는 태도, 관계를 밝게만 만들려 하지 않고 깊게 만들려는 태도,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판단을 빼앗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누군가의 판단을 대신 내려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 말들은 대부분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당신의 판단은 아직 미숙하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일을 맡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일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성실했고 무엇이 옳은가를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그는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참 기특하네. 그런데 이런 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말은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곧 답을 알려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를 표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생각이 쓰러졌습니다. 내가 고민하던 방식은 틀렸던 걸까? 나는 아직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비슷한 자리에 또 다른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를 지켜보다가 젊은이의 판단을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말이 끝난 뒤 그는 짧게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대가 판단한 대로 해보시오. 나는 그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버티고 서 있겠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젊은이의 마음은 조금 곧게 섰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다산은 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빼앗는 말은 듣는 순간은 편안할 수 있으나 오래가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판단을 돌려주는 말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은 길을 찾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판단을 빼앗지 않는 태도부터 지켜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속도를 앞서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산이 머물던 유배지의 길은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흙길이 부드러웠고, 여름에는 숨이 막혔으며, 가을에는 바람이 매서웠고, 겨울에는 고독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앞서갔고, 어떤 이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산은 속도가 느린 이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길을 가던 이가 뒤처지는 친구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가? 좀 더 서둘러야지. 다 같이 가야 할 길 아닌가? 말의 뜻은 함께 가자는 것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처진 이는 더 숨이 가빠졌고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그는 앞서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스스로의 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날 비슷한 자리에 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천천히 오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그대 속도대로 오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이 말에는 재촉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대를 위해 속도를 늦추겠다는 마음, 그대의 걸음에도 값이 있다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힘에 맞는 보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산은 이 모습을 보며 사람은 자신의 속도대로 걸을 때 가장 멀리 간다고 기록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상대를 뒤로 밀어내고 고요한 기다림은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존중은 기다림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속도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지켜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오래 잊지 못합니다. 셋째, 상대가 가진 힘을 먼저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작은 칭찬에도 크게 기뻐했고 작은 비난에도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 그들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자신의 가치를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등불 같았습니다. 다산은 이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믿어준 시선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평가 속에서만 자라났고 늘 비교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칭찬이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자신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산은 이들 안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자신 안의 힘을 먼저 보아준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로 크게 칭찬받지 않았더라도 그대라면 할 수 있다는 눈빛, 그대 안에 이미 힘이 있다는 태도를 한 번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다산은 좌절에 빠진 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힘을 내시오. 다 괜찮을 것이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견딘 만큼
이미 강해졌소. 이 말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의 걸어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버티고 있다. 이미 강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아주 조금 어깨를 펴고 자기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산은 이 장면을 오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그 시선이 단단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힘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고 다산은 말합니다. 말은 흉내낼 수 있지만 태도는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관계를 밝게만 만들려 하지 않고 깊게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다산이 본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밝은 말을 애써 선택했습니다. 괜찮다네,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네. 이런 말들은 그 순간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 밝은 말은 오히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산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의 곁에 묵묵히 앉았습니다. 필요한 때에만 아주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나는 여기 있겠소. 그대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나는 서두르지 않겠소. 이런 말들은 귀에 오래 남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머물던 자리는 상대의 마음 한가운데였습니다.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밝고 빠른 말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 뿐 의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대로 깊고 고요한 말은 상대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유배지의 사람들은 삶이 촉박했기에 감정의 거품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함께 버틸 수 있는 의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칭찬보다 말없이 믿어주는 태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나는 지금 관계를 밝게 만들기 위해 말을 고르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깊게 만들기 위해 침묵과 기다림을 함께 배우고 있는가? 다산이 말하는 존중은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바로 세우는 태도입니다. 바로 선 사람은 굳이 끌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옵니다.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태도를 돌아보면 결국 다산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그 사람은 말의 크기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에 이끌립니다. 칭찬은 기대를 남기고 존중은 여지를 남깁니다. 기대는 부담을 낳고 여지는 자발성을 낳습니다. 그 자발성이야말로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말의 높낮이를 가다듬기보다 말이 건너가는 마음의 온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온도가 따뜻하고 조용히 깊다면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일으켜준 이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은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삶이 멀리 밀려난 시간이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났고 형제와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다산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잃고 자리를 잃고 스스로도 한동안 길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본 작은 장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어느 날
유배지의 마당 한켠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찾는 이도 없고 자신이 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로한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힘을 내시오. 다 괜찮아질 것이오. 하지만 그 말들이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말이 거듭될수록 마음은 더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사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던 이가 아주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조금의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만들어내는 기운이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유배지의 침묵 속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오랜 세월 버티느라 지친 이가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를 견디지 못해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래도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마치 공기를 스치는 바람처럼 그의 귀를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견딘 만큼 이미 강해졌소. 문장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의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아주 조금 어깨를 펴고 자신의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는지 천천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화려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함께 바라봐주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그 시선이 단단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산 자신도 유배의 시간 동안 그런 시선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는 긴 유배 동안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나라와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형제와도 멀어져야 했으며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를 끝까지 믿어준 몇 사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차를 나누던 선사들, 묵묵히 곁을 내어준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를 기억해준 사람들, 그들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그대의 삶도 여전히 값지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다시 힘을 찾았고 그 힘으로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유배는 단지 벌을 받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성숙시킨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강합니다. 작은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조용한 시선 하나에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다사는 이 섬세함과 강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당장 드러나는 표정과 한마디로 그 사람의 깊이를 재지 말라고. 유배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각자 전혀 다른 사연과 상처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는 이해받고 싶었으며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눈빛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산은 그 모든 흐름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뿌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은 같은 문장이라도 그 뿌리가 다르면 전혀 다른 힘을 가집니다. 수고했다는 말에도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 다른 하나는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기대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듣는 이는 그 뿌리의 온도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했다는 말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어떤 수고했다는 말은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건너오는 자리의 온도입니다. 다산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이 서 있는 자리를 살피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이 사람이 스스로 힘을 찾도록 곁에서 돕고 싶은가? 이 질문이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던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족을 향해, 자녀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 동료를 향해 우리는 많은 말을 건넵니다. 넌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해낼 거야. 요즘도 잘하고 있지. 하지만 그 말 뒤에 혹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집이, 우리 팀이 편안하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무게를 느낍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참 많이 해왔다. 잘해도 좋고 잠시 쉬어도 괜찮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나는 함께 보고 싶다. 이 말에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한 번 더 존중하게 됩니다. 다산은 이런 말을 존중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유배지에 세워졌던 다산 초당은 겉으로는 그저 작은 초가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수많은 말과 생각이 오갔습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떤 태도로 배우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에 있어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도 존중의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몸가짐과 말투와 얼굴빛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옳은 소리를 하기보다 태도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따릅니다. 말은 흉내낼 수 있지만 태도는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말을 가다듬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라. 상대의 귀를 얻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라. 유배지의 바람 속에서 다산이 끝내 붙잡은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존중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찬란한 말보다 고요한 시선을 더 오래 간직한다는 것, 누군가를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서면 내 마음이 바로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얻은 통찰을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천천히 옮겨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존중을 따라 움직인다는 이 한 문장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구체적인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첫째,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길은 위험하니 이쪽이 더 낫지 않겠어. 뜻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말 속에는 내가 더 잘 안다는 마음이 숨기 쉽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본 존중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한마디는 판단의 자리를 되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 생각은 어때? 당신 마음은 지금 어디에 기울어 있어? 내가 옳다고 느끼는 쪽을 먼저 말해줄래?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말로 꺼내는 그 순간 이미 한 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본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답을 주었을 때보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준 이에게 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둘째, 속도를 맞추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조급한 말을 쉽게 꺼냅니다. 그 정도는 빨리 결정해야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 셈이야? 이 말들은 상대를 깨우는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의 숨을 더 가쁘게 만듭니다. 다산은 유배지의 길 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존중이라 여겼습니다. 그대의 속도로 오시오.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겠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옮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지금 내 속도도 나쁘지 않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줘. 이 말들은 일을 미루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일을 위해 사람을 재촉하는 대신 사람을 위해 일을 잠시 멈추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재촉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속도를 낼 힘을 찾게 됩니다. 셋째, 힘이 있다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당신은 분명 잘 해낼 거야. 그러나 이 말이 때로는 그래야 한다는 압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본 존중의 말은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그대가 견딘 만큼 이미 강해졌소. 이 말은 앞으로 잘할 것이다 보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해. 지금까지 버틴 날들을 나는 알고 있어. 내 안에 이미 힘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이 말들은 새로운 부담을 얹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온 날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더 믿게 됩니다. 넷째, 관계를 밝게만 만들려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색한 공기를 피하려고 서둘러 밝은 말을 꺼냅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러나 때때로 이 말들은 상대의 슬픔과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뚜껑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리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오늘 우리가 쓸 수 있는 존중의 태도는 이렇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만 내 옆에 있고 싶어. 지금은 답을 주기보다 그냥 내 얘기를 듣고 싶어.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게. 이 말들에는 화려한 위로가 없습니다. 대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존중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남들에게 존중을 베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의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태도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건네곤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자리라니? 나는 늘 부족하다. 이 말들은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다산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나 수고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아직 배울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의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을 향한 존중이 없으면 남을 향한 존중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남의 힘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유배지의 긴 세월 끝에 마음에 새긴 한 그림을 떠올려 봅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던 작은 물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길은 묵묵히 흘러 산 아래의 넓은 들판을 적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흐르며 한 사람의 마음을 깊게 적시면 충분합니다. 다산이 말하는 존중의 언어는 바로 그런 물길 같은 말입니다. 소리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속에서 이런 작은 물길을 하나씩 열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판단을 빼앗지 않고 그 사람의 속도를 지켜주고 이미 가진 힘을 먼저 인정하고 서둘러 밝히기보다 함께 깊어지는 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향한 말부터 조금씩 바꾸어 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크고 밝은 말보다 깊고 고요한 말에 이끌립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이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마음의 아침을 여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작은 질문 하나가 남았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만히 품고 하루를 걸어간다면 우리의 말과 태도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